자,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소위 트렌드 와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죠? 요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제일 많이 하는 게 AI,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로봇 얘기 많이 하죠. 뭐 자율차 얘기 많이 하죠. 자율주행차. 드론 얘기 많이 하죠. 뭐 3D 얘기하죠. 여러분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죠. 이 수많은 것들의 핵심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예요.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럼 여러분 정부에서 강조하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자, 일자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가 갔던 뭐 자동차 회사의 1차 협력사는요. 직원이 3,000명이에요. 직원이 3,000명인데 그 직원들이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봇이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그냥 혹시 잘못되나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 소리가 막 크니까요. 여기 귀가 문제예요. 귀가. 그래서 여러분 귀를 잘 보호해야 되고 눈을 잘 보호해야 되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귀가 힘들다니까 로봇 때문에. 기계 때문에. 3,000명.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은 놀랍게도 앞으로 10년 내에 3,000명을 100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여러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은행 보세요. 제가 옛날 은행 근무했어요. 여러분 옛날 은행 근무할 때 은행 지점에요. 저 젊었을 때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나 돼 보여요? 여러분 이제 벌써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정확히 맞추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30대 이러면 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장난하냐 그러지? 제가 젊었을 때 한 은행 지점의 숫자는 적은 데가 5, 60명이에요. 그래서 30명 이하는요. 출장소예요. 그때 당시 개념이 금융권에 20명 이하는 예금 취급소예요. 대출 안 해요. 예금만 해요. 20명 이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은행 지점 20명 이하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행 직원도 지금 앞으로 절반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서 은행한테 뽑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뽑아요. 할 수 없이 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놈이 나가야죠. 다른 놈이. 여러분 나가란 말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막 목표를 부여해버리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행에서는 샷다운 내리면 은행 끝난 줄 알죠?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칼라 일자리도 없어지고 블루 칼라 일자리도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일자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21세기에 어떤 일자리가 남느냐? 수없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저는 이제 미래학을 30년간 공부한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합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요, 지금 AI하고 관련된 일자리 중에서 수학, 공학 전문가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S대학교 공대생도 이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 때문에 여러분 쪽을 못 써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수학의 천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 가면 인도 출신 경영자라든지 인도 출신 엔지니어가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만은 중국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잘 나가잖아요. 뭐 텐센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인구가 내수가 13억이나 되니까 어떤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14억이나 되니까 잘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미국 잡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볼 땐 그게 아니에요. 미국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여러분 13억이 아니라 70억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인재를 뽑아도 세계에서 뽑아요. 인도에서 머리 좋은 놈들 다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세계를 인구는 중국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중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70억 명 중에서 뽑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요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AI를 관리하는 뭐 이런 부분에 빅데이터 관리자라든지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관계없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99.9%가 여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AI 전문가가 되라,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99.1%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분들한테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뭘 해요?
인간을 설득을 시키고 인간과 협상하고 인간과 협력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이터치. 여러분,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는 것을 하이테크라고 해요. 하이테크. 그런데 여러분, 관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 관계 기술을 하이터치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이터치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고객을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원 관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직원 관리도 여러분 하이터치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런데 여러분한테 창의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창의력이 놀랍게 필요합니다. 왜요? 어떤 창의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없는 고객을 만들어내야죠. 여러분, 창의력이란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들어가면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있는 일을, 주어진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뭐래요? 일자리라고 불러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들어오면은 일자리 없어요, 일자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일거리예요, 일거리. 일거리를 여러분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자, 이 사람 만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일거리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영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여러분 창의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고객이 내 편 될까? 여러분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가 여러분 질문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대답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정답을 쓰는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질문은 뭘 만드느냐? 관계를 만들어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인간관계, 이 능력은요, 관계 관리 능력이에요. 자, 창의력, 이거는요, 고객 창출 능력이에요. 또는 관계 창출 능력이에요. 자,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질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뭘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아가씨, 여기 KGC 라이프 엔진은 어디로 가요? 질문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내 얼굴 보자마자 저도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 따라가 봤더니 KGC로 들어가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좀 마음에 들면은, 물어보면은, 저도 거기 간다고 따라오시라고. 여러분, 관계가 싹튼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같은 부부 관계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남편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1박 2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1박 2일 끝나고 가서 남편한테 질문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질문 하실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질문이나 생각나는데 질문하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12시에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어디 갔냐고. 왜 전화 끊었냐고. 이게 질문입니까? 신문입니까? 이건 신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신문하는 사람. 과거에는 신문했어요, 신문. 신문에도 받아줬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신문으로 관계는 창출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상대가 어떻게 해야 내 편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 방점이 찍힙니다. 여러분, 관계만 만들어지면요,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고객 관리도 쉽지, 조직 관리도 쉽지. 관계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관계만 만들어지면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들과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관계만 좋으면은, 여러분, 말 한마디면 됩니다. 성민아, 요즘 성격이 좀 떨어졌네? 예, 아빠!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은. 그런데 관계 안 좋은 상태에서, 성민아, 성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능력이 중요해요. 물론 철학적인 의미에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사람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하러 가니까 홍삼 먹고 계세요? 머리 화장품 써본 적 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신문이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가시면 남편들한테도 질문할 때는요, 여러분 내 편 될 만한 질문, 아름다운 질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어제 밥 먹었어? 또 나 없다고 밥 제대로 안 먹었지? 아, 나 걱정돼서 혼났네. 우리 걱정돼서 혼났습니까,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남편 밥에 대해서?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당신하고 하루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